그래서 박성원 광명시장과 네. 시의원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아, 뭐 태평양에서 등대 물려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광명포스트 대표 권도영입니다. 보도국장 유성길입니다. 대표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박성원 광명시장의 측근들이 과연 음. 내년에 박성원 광명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저번 영상에서 한번 예고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광명포스트 영상을 이제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박성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이렇게 너무 속칭 너무 까대는 거 아니냐. 뭐 그리고 또 뭐 특정 정치인과 또 너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많은 좀 뭐 의혹과 뭐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우리 독자분들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광명포스트가 박성원 시장의 재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측근들의 자범들이 나오고 있고 얘기가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만 재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성원 광명시장의 대책점에 있는 그 의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측근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측근들의 어떤 인물의 좀 변화 그리고 뭐 그들의 역할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뭐 물론이죠. 처음부터 쭉 결합이 되어 있는 측근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중간에 빠진 분들, 그리고 새로 결합하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측근들의 역할이 그 시기별로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 시기. 예. 시기별로 뭐 어떻게 좀. 예, 시기별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첫 번째, 백재현 국회의원이 2019년 12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계 은퇴를 하죠. 아, 세금 도둑 논란이 있었죠. 네,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 2020년 4월 총선이 있죠. 네. 총선을 전후로 해서 또 그들의 역할이 달라져요. 아, 측근들의 역할이. 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저희가 측근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시기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5개월 그때 시기를 먼저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상황 논란이었죠. 아, 네. 이 시기에는 민주당 고문들도 박성원 시장이 특정 정치인의 아바타로 전락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네.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이었죠. 네, 그때 박성원 시장이 5급 사무관 자리 4개를 늘려준다고 했는데 결국 못 지켰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상황 논란이 네. 더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시청 내부에서도 상황이 있구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네. 컨트롤러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 컨트롤러. 네, 그래서 그 주변 측근들의 논란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다음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시기에는 총선이 있었죠. 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광명 지역에서도 가벌 지역 모두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죠. 아, 민주당이 싹쓸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갑 지역은 전략 공천이 됐고요. 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을 지역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마타도 뭐 심지어 고소 고발까지 하는 과열 양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아, 지금도 그런가요? 간극이 뭐 회복이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선거가 뭐라고 진짜. 네. 특히 뭐 강신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민석 의원을 오랜 기간 동안 후원하는 후원회장을 맡았고요.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희성 지역위원장이 중앙당 인맥이 두텁다고 아우. 그렇게 알려졌고, 네네. 그래서 강희성 지역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죠. 저도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됐으면 그렇게 바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정치 문법도 좀 바꾸고 뭐 새로운 패러다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마음속으로
강인성 지역위원장을 많이 응원했습니다. 판세가 그렇다 보니 박승원 시장도 그렇고 그 측근들도 강신성 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특히 이제 측근 중에 A씨, 이 A씨가 정치 경력도 많고 이 A씨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그 뭐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야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양전시장 캠프에 있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양 전 시장이 뭐 행사에 뭐 나가면 뭐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 이런 말들도 있었죠. 네네. 뭐 공천권을 진 사람이 강신성 위원장이다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대부분이 뭐 강신성 위원장을 도왔죠. 네네. 그 중에서도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시도위원이 있나요? 네. 재창록 시의원이라고 아시죠, 잘? 잘 모릅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래요? 네네네. 네. 재창록 시의원이 3년 전 지방선거 때 박성원 시장이 후보 시절 캠프에서 측근이었죠. 측근 중에서 최측근 거의 매일 붙어 다녔어요. 자웅동체로? 자웅동체. 그 정도로 의심받을 정도로.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관계가 좀 됐네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이렇게 가까운 밀접한. 근데 시장하고 시의원이 가까워도 되나요? 그 뭐 대타발이 사건도 있었죠. 네. 초기에. 정말 친하네요. 그 초기에 뭐 시정협치위원회였나요? 네네. 뭐 우리 집행부가 발의해야 되는 조례안도 재창록 의원이 친절하게 대신 발의해주고 조례하고 뭐 예산 편성도 하고 뭐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죠. 그런 관계가 원래 형성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강신석 위원장이 되면 좋겠는데 대표님 생각처럼 마음처럼. 근데 어쩝니까? 뭐 이제 결국에 양기대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박성원 강명시장과 재창록 시의원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뭐 태평양에서 등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이제 동병상련의 그런 감정을 가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더 유착이 됐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 박성원 시장 측근들도 전략에 있어서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했겠죠. 뭐 아무래도 뭐 지역위원장 공천권을 진 사람이 바뀌다 보니 자기 지지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내년 선거하고도 영향이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총선 이후 박성원 시장 측근들의 변화된 행보와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 여기에서 일부를 마무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2부에서 이제 엄청난 거를 한번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거요? 뭔데요? 녹취록. 그걸 까신다고요? 뭐 두세 개만 까면 되지.